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관련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사흘에 걸쳐서 실시되는데 이 시차가 11시간이나 있다 보니까 이 동쪽 끝, 서쪽 끝 해서 가장 동쪽 끝인 이 극동지역 캄차카 반도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투표가 시작됐는데 정말 기상천외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곧 정말 중요한 총선이 열리게 되죠. 우리도 이거 잘 봐야 되는데 물론 우리는 이렇게까지 보란 듯이 부정선거를 하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정말 이런 투표가 왜 필요하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동안 우리가 푸틴의 지지도가 80 몇 %다 90 몇 %다 투표율이 그렇더라 득표율이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왔는데 그 비밀이 오늘 밝혀집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언론 기사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영국 국방장관이 발트해를 지나서 폴란드에 출발해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러시아가 영국 국방장관 전용기를 공격했어요. 전자전 공격을 해서 30분이나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보겠고요. 그리고 유럽의회가 우리 돈으로 한 7조 2천억 원어치의 긴급 무기 구매 조달 예산을 지금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파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한국 무기 사자 급하다 이런 나라들이 꽤 많아요. 체코, 덴마크 이런 나라들. 그런데 또 반대하는 나라들 어떤 나라인지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한국 무기 대량 들어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50억 유로 규모의 군사 지원 기금 조성에 합의하면서 이제 EU 내에서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척 하면서도 제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일부 국가와 전선의 다급한 상황을 고려해 한국 등 외부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는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현지 시각 3월 13일 50억 유로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기금 추가 조성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제 EU 회원국들은 관심을 이 기금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로 쏠리고 있다고 유럽 언론들이 현지 시각 3월 14일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EU는 지난 13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기금 조성에 잠정 합의하고 다음 주 27개 회원국 장관급 회의를 통해 이를 공식 확정할 예정인데요.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장관급 회의에서 해당 기금이 확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이 돈의 지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화 7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이 기금은 유럽연합 특별기금인 유럽평화기금이 전쟁 장기화로 인해 완전히 고갈됨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기금인데요. 올해 50억 유로 지원이 확정되었고 내년에도 같은 규모의 군사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프랑스와 독일, 헝가리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기금 조성에는 찬성했지만 모든 기금은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내 유럽 기업에게만 지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가 어렵사리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헝가리 역시 이번에 조성된 기금이 러시아에 해가 되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치명적인 무기 구매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폴란드와 체코, 루마니아, 덴마크 등 다른 회원국들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달 가능한 한국 등 유럽 밖 국가에서도 무기를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다음 주 장관급 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이 역외 무기 구매를 추진할 경우 가장 신속하게 무기와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로 조달협력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나라인데요. 과연 7조 2천억 원의 예산 가운데 얼마가 우리나라 방산기업의 몫이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유럽연합 27개국이 자기네들이 그동안 이렇게 모아놓은 안보 평화 기금이 있죠. 그 기금을 우크라이나 지원해 주느라고 다 썼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미국은 예산 승인이 안 돼서
작년에 승인되었어야 할 예산을 작년 10월부터 지출했어야 될 예산을 지금 올 3월이 되었으니까 거의 뭐 반년 허비한 거죠. 아직도 지출 못하고 논쟁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크라이나가 자당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기금 다 떨어졌으니까 다시 모으자 해서 올해 50억 유로, 그러니까 한국도 한 7조 2천억 원, 내년에도 한 50억 유로 해서 또 역시 그와 같은 돈을 이렇게 27개 국들이 나누어 내면서 그걸 긴급하니까 빨리 좀 지원해주자라고 하니 프랑스와 독일은 그래 오케이 좋은데 이 돈은 유럽이 낸 돈이기 때문에 이 나토 돈이 아니고 유럽 돈이니까 유럽 내 국가의 기업에서 이 돈을 사용해서 무기를 갖다 줘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프랑스와 독일은 이 방산업체들이 큰 게 많죠. 그러니까 포탄을 사더라도 독일제 라인메탈 포탄 사야지 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 라인메탈 포탄 지금 뭐 라인이 제대로 안 깔려 있어서 대량 양산 안 되고 있죠. 그런데 대형 방산업체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는 우리 유럽에서 이 돈을 소비해야 돼. 즉 우리 거 사라 그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국가들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은 진짜 급하죠. 왜냐?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무너지면 큰일이죠. 그리고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직접 대한민국을 거론했어요. 한국 등 다른 여개 국가들, 유럽 외의 국가들로부터 빨리 사서 지금 줘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걸 이제 다음 주 월요일쯤 국방장관 27개 국가들 모여서 또 회담을 하고 여기에서 총 가결을 하면서 이제 방법을 논의를 할 텐데, 한국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긴급한 무기는 포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풍산이 자동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포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의 155mm 이런 포탄들이 한국의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F-16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곧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항공 탄약, 그래서 이 폭탄들 2,000파운드, 1,000파운드, 500파운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정밀 유도 키트, 제담 키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이 또 공급해 줘야 되고, 아니면 우리 한국제 KGGB 장거리 정밀 유도 폭탄 있죠. 이런 거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뭐 이 7조 2천억을 전부 다 포탄을 다 하지는 않을 테고,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 같은 뭐 스톰 섀도우 같은 뭐 이런 것들도 예산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영국은 아니니까 프랑스 스칼프 같은 뭐 그런 것들도 예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앞으로 지금 뭐 현재 드론 전쟁 시대니까 다량의 드론도 이 예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포탄 이거 한번 노려볼 수 있겠는데, 정말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폴란드, 루마니아 여기는 바로 그냥 우크라이나와 접경이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체코 이런 나라들이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리고 이 덴마크 같은 이런 나라들이 목소리가 중요하죠. 또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좀 목소리 좀 내주면 우리 한국이 빨리 무기를 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을 겨냥한 전자전을 확대하고 있는 러시아가 영국 국방장관이 탄 전용기에 집중적인 전자전 공격을 가했다는 소식입니다. 항공기의 위성 항법 장치가 마비될 정도였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번 사건에 영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방문을 마치고 영국으로 귀국하던 그랜스 셉스 영국 국방장관이 탄 전용기에 전자전 공격을 가했으며, 이 때문에 해당 기체가 30분 동안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복수의 영국 언론들이 현지 시각 3월 14일 보도했습니다. 셉스 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폴란드를 방문했는데요. 문제는 그가 일정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귀국길에 폴란드 북부 해역 상공에서 발생했습니다. 셉스 장관을 태운 전용기는 프랑스제 다소 팔콘 900LS 기종으로 비행 당시 엔보이라는 콜사인을 사용하며 ADS-B 시그널을 송출했는데요. 러시아는 해당 기체가 영국 공군 소속이고 영국 국방장관이 탑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자전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는 해당 기체를 대상으로 GPS 제밍을 가한 것은 물론 위성 통신 시스템에도 제밍을 가했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기체는 위성 항법 시스템을 끄고 지상 통제소의 안내를 받아 항로를 재설정해야 했고 탑승자들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일부 통신기기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방해 전파의 방사원은 폴란드 북동쪽에 있는 러시아 영토 칼리닝그라드였는데요. 전자전은 해당 기체가 폴란드 북부 지역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약 30분에 걸쳐 계속됐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영국 국방부는 이번 사건은 영국 공군이 잘 대처했지만 러시아의 행태는 영내 민간 항공기들에 대한 위협이자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지독하게 무책임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러시아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러시아는 칼리닝그라드의 군기지에서 동유럽은 물론 독일 일부 지역까지 포함하는 광역 GPS 제밍과 통신 방해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간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공격 행위, 명백한 전쟁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네, 이 비행기 프랑스의 팔콘이에요. 팔콘 900. 이게 영국의 국방장관의 전용기인데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 국방장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리고 벨라루스에 핵무기가 전진 배치되었다는 것을 EU 의회에서 공식 확인해줬죠. 그래서 폴란드와 함께 벨라루스 핵을 또 어떻게 억제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과정에 이게 폴란드 아니겠습니까? 폴란드에서 이 발트해를 거쳐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이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로 러시아 영토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발트 3국이 있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땅, 여기가 바로 칼리닝그라드, 러시아의 발트 함대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이죠. 여기에서 전파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GPS 제밍을 해버리면 이 항공기가 자동 항법 시스템으로 조정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서 이 항공기에는 또 위성 통신이 또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신을 딱 찍어서 집중적으로 제밍해 버립니다. 통신이 안 되게끔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기자들도 타고 있었는데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있겠죠. 기자들도 일부 타고 있었는데 그 기자들은 그 위성 통신을 사용해서 기사 송고하고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먹통이 된 거예요. 무려 30분 동안 아주 위험한 짓을 했죠. 왜냐? 30분 동안 통신 제밍 그리고 GPS 제밍을 30분 동안 유지하려면 얼마나 광범위하게 통신 제밍, GPS 제밍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발트 상공에 핀란드, 스웨덴 등 또 여기 발트 삼국 등 해서 날아다니는 민간 여객기가, 민항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여기 다니는 선박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선박들이든 민간 항공기, 여객기든 전부 GPS 유도를 받아서 이동을 하는데 전부 제밍해 버린 겁니다.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더군다나 ADS-B 시그널 켜고 어떤 소속 그리고 어떤 그 탑승하고 있는 탑승 주요 VIP 다 밝히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소속은 영국 공군, VIP는 영국 국방장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GPS 제밍과 통신 제밍을 했다. 이건 뭐 싸우자 그 말이죠. 정말 정상 국가라고 절대로 부를 수 없는 러시아의 행태인데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이 러시아의 이런 행태를 응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런 러시아의 이런 군사적 행태, 외교적 행태는 정치적 행태에서 더 가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이게 무슨 투표냐 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선이 확실시되는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투표장 무장병력 배치와 투명 투표함 설치로 비밀 투표 원칙 위반이라는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대단히 충격적인 부정행위가 발견돼 러시아 주민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광대한 영토로 시간대가 무려 11개에 달하는 러시아에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6시부터 극동지역 연방 주체들을 시작으로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되었으며 각 지역에서 충격적인 부정투표 장치들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5선이 확실시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들러리인 러시아 공산당 니콜라이 하리토노프, 새로운 사람들의
블라디슬라프 다방코프, 자유민주당 레오니트 슬루스키 등 4명의 후보가 경쟁하는데요. 유권자들은 투표 용지를 받은 뒤 지지하는 후보자란에 체크하고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규정에 따라 투표 용지와 기표용 볼펜은 투표소에 배치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부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기표용 볼펜에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며 영상을 찍어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볼펜은 기표 후 열을 가하면 잉크 자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특수 잉크를 사용한 볼펜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볼펜은 20여 년 전 일본 도시바에서 개발한 특수 잉크로 일명 가몬 잉크로 불리는 특수 잉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잉크를 사용한 투표 용지는 투표함 수거 후 얼마든지 기표를 지운 뒤 수정이 가능한데요. 제보자들은 선거 당국이 푸틴 대통령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만들기 위해 투표 용지를 조작할 목적으로 특수 잉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82% 이상이라며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비밀 투표를 보장하지 않고 기표용 볼펜도 특수 잉크를 사용하는 등 결과 조작을 위해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러시아 당국의 충성 덕분에 푸틴의 이번 5선 연임도 압도적인 득표율 차이로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정선거가 단계적으로 진행돼요. 자, 후보가 기호 1번, 기호 2번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이제 푸틴 대통령은 2번이에요. 자, 이 후보들은 어떻게 하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선해서 고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고르 거킨, 도네츠크의 전 국방장관이었죠. 지금 반푸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고르 거킨도 나 대통령 선거 출마할 거야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은 리젝트 됐어요. 너 안 돼. 리젝트. 또 나발리 죽어버렸죠. 그냥 자연사했냐? 알 수가 없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너는 자격 없어. 안 돼. 하고 거부해버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이렇게 등록을 시켜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필터링해서 한번 걸러서 푸틴에게 해가 되지 않을 만큼 위협적이지 않을 만큼 요만큼만 딱 해서 적당한 사람들만 골라서 이렇게 또 이 선거 유세 기간 중에 푸틴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까고 할 사람들 말고 그냥 아주 그냥 협조적인 사람들만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지지자들은 또 있겠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최소 82% 이상, 괜찮으면 90% 이상 득표율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또 걱정되죠. 그러니까 투표함을 이렇게 투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접지도 않아요. 우리는 접죠. 몇 개버려 접죠. 그런데 여기 접지도 않아요. 펴서 넣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여기 지금 선거관리원이 옆에 딱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걸이 걸고 지켜봅니다. 기표소에는 깜짝합니다. 기표소에는 커튼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짓 하는지 일단 기표할 때도 다른 데 기표하려면 부담스럽죠. 그리고는 이 감독관에게 나 투표 잘 했어요 하고 보여주고 이거 유효표야 하고 확인받고 즉 푸틴 찍은 거 보여줍니다. 그리고 넣을 때도 이렇게 투명한 곳에다가 넣어요. 그것도 접지도 않고 펼쳐서 넣어요. 여기에 푸틴 안 찍을 수 있는 그런 간덩이 가진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10% 넘는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자, 그런데 이게 또 뭐 한 30%씩 이렇게 나올까봐 걱정되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합니다. 자, 여기 푸틴에다가 투표를 했어요. 여기 텅 빈 여기가 이제 푸틴이고 기호 2번, 기호 3번 체크 딱 해봤는데 뭐야 체크가 2개가 돼 있잖아.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몬 잉크, 온도를 감응하는 그 잉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터를 딱 켜면 어떻게 되냐? 여기 지금 체크표 있죠? 요게 딱 지워져요. 열만 살짝 가하면 뭐 탈만큼 가하면 타버리니까 안 되죠. 살짝만 열이 가해져도 이렇게 지워져요. 요거 동영상 한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싹 지워지지 않습니까? 워낙 짧으니까 또 보시겠습니다. 한 2번, 3번 보시겠습니다. 싹 지워져요. 자, 이렇게 해서 득표율이 좀 낮은 것 같다. 야, 몇 장 꺼내. 해서 라이터로 살짝 라이터 해서 불에 탈 것 같으면 뭐 따뜻한 다리미 같은 거 이러고 살짝 딱 갖다 대버리면 싹 지워버리죠. 그러면 또 이제 원하는 데다가 기호 2번 푸틴에 체크해버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만큼
너무 100% 나오면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 90% 초반 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식으로 조작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투표입니까? 이러면 돈 들여서 왜 합니까 이걸? 그리고는 전 세계에 푸틴 대통령 득표율이 이 정도 나왔어.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한 거야. 이렇게 또 선전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부 몇몇 인플루언서들은 그걸 또 막 하면서 푸틴 저렇게 러시아인들이 지지를 받는데 왜 그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정말 기가 차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이 정도까지는 안 하겠지만 뭐 투표함 바꿔치기 뭐 이런 거 투표함 바꿔치기 한 거 어딘가에 갖다 놓고는 그 창고 불질러 버리기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 투표도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와, 러시아 정말 역대급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